네, 저는 빌딩 RT 용접학원 원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용접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크 필렛, 그 다음에 맞대기, 그다음에 파이프 필렛, 그 다음에 파이프 맞대기, 그 다음에 육지알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가접, 네, 가접을 이제 해볼 텐데요. 가접은 항상 본 전기보다 세게 암페어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뒤틀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접을 하셔야 됩니다. 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용접에서는 큰 문제점이 안 되는데,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 각도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접하실 때 각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수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 진행각, 그 다음에 작업각,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의 위치.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몸의 위치가 오른쪽에 이렇게 좀 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와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용접봉의 각도. 자,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45도 센터에 용접봉을 위치해야 되고, 이 진행각은 뭐 책에 보면 뭐 75도, 뭐 60 몇 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도 센터에 두고, 그 다음에 진행각은 한 75도 정도 유지하시면서 운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자세 용접을 해볼 건데요. 아까 각도는 말씀드렸고, 이제 모재 두께는 현재 지금 9T입니다. 9mm, 9mm짜리 철판이고, 우선 각장 강목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각장 강목을 이해를 하고 용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두께, 그러니까 비드 폭을 몇 미리로 할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각장과 강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영상 아래에 내용으로 남겨드릴 텐데, 자, 지금 제가 이 모재에다가는 각장 10mm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는 부티기 때문에 물론 전기를 쓰는 범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너무 과한 전기를 쓰게 되면 언더컷이나 그 다음에 모재가 이제 열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변형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적정 전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과한 전기를 쓰게 되면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9T 모재에 130A로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강목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1차 패스를 얇게 한번 용접을 해줬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두 번째 용접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용접은 아래에 한 줄을 싸주고 그 위에다가 한 줄을 더 싸줄 거예요. 그래서 표면 비드의 줄이 비드가 두 줄이 되게끔 용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비드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를 용접을 해야 되는데 비드가 이런 식으로 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녹여주는, 똑같이 아래에 온 길이만큼 위로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목과 각장을 맞춰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투피스. 이제 뭐 현장에서 뭐 투피스, 뭐 쓰리피스 이런 얘기보다는 아무튼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용접할 때 여기서도 각도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접을 했는데요. 표면 비드의 첫 번째 줄 용접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이제 마지막 줄은 용접봉의 각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쭉 가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필레 여기 첫 줄 용접할 때는 45도 센터를 녹였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그 비드의 또 아랫줄에 45도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마지막 줄 파이널 비드는 이제 이쪽 면을 향해서 진행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드가 쫙 깔리면서 예쁘게 나와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수평 자세 용접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스펙터 제거도 잘 해줘야 되겠죠. 현장에서 스펙터 제거 잘 안 해주면 사상하시는 분도 혼납니다. 용접을 예쁘게 해주셔야. 자, 이렇게 해갖고 수평 자세 필렛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자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 자세 해볼 텐데요. 현장에서 이제 수직도 많죠. 아래 보기, 수직, 위 보기, 이렇게 네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직 자세. 수직은, 자, 수직이 이 필렛 보시면은 90도잖아요, 지금. 90도에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용접봉이 각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용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되는 범위가. 그래서 그 범위만 지키시면 돼요. 그렇다고 막 딱 완벽하게,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그걸 다 어떻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거 못 하거든. 그래서 자, 이 90도니까 센터 45도, 용접봉은 센터에 45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5도. 그죠? 그 다음에 진행각. 진행각은 내가 진행되는 방향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각은 한 75도, 거의 비슷합니다. 75도. 그 상태에서 쭉 용접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양 가장자리에서 머물러야 되고요. 필렛은 지금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자,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용접봉이 이렇게만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필렛은 용접봉이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 약간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요 가운데는 용접봉과 모재와의 거리가 너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좋다. 얘를 이상하게 길게 용접을 할 경우에는 오버랩 비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고요. 안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비드가 깔립니다. 쫙 깔려. 그래서
필렛 용접하실 때, 운봉하실 때 이 안으로 조금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잘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틀만 조금 그 안에서만 용접을 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는 똑같이 130으로 하고요. 예. 용접을 할 건데 1차를 얇게 한번 용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널 비드를 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보기. 예, 아래 보기 자세고요. 아래 보기는 이제 그 바닥하고 내가 이제 45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죠? 그 상태에서 용접을 딱 가운데 센터 45도에서 쭉 당기는 거죠. 그래서 진행각은 75도. 작업각은 45도. 45도 정도, 90도의 반이니까 45도고, 진행각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90도에서 약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몸의 위치. 내가 너무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손이 뒤로 이렇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정거리를 유지를 해갖고 내가 손이 뒤로 빠질 수 있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촬영 때문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용접하실 때 내가 아래 보기를 용접을 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몸이 가까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몸은 뒤로 빠져 있고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갖고 용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두 손으로 하지도 않죠. 한 손으로 할 거고. 전류는 똑같이 130A를 하겠습니다. 모재 두께가 9mm 정해졌기 때문에 130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차를 깔아주고 강목을 만들기 위해서 1차 용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널은 한 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위복이 필렛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위복이 어렵죠. 예, 현장에서 위복이 용접하다가 막 그 각장과 각목을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작업자들이 많이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혼나냐? 반장님한테 혼나겠죠. 예, 그래서 구조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각장 각목, 그러니까 자세는 많이 변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FM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얘도 어차피 90도잖아요. 90도. 용접봉은 45도 센터에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행각은 약간 꺾인 상태, 75도인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데, 운봉을, 위빙을 할 때 사선 위빙을 합니다. 사선 위빙, 사선. 자, 여기 정면에 보시면 제가 운봉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절로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운봉을 합니다. 사선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선을 왜 하는지 참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용접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밀가루 반죽을 한번 상상을 해요.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내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딱 던졌어. 그러면 축 처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에는 밀가루가 조금 있고 아래로 푹 쳐져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붙였다 이거야. 그러면은 처지는 게 똑같이 처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설명이 별난가 모르겠는데, 물론. 그래서 운봉도 이렇게 사선으로 운봉을 해요. 그래서 뭐 45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위아래로 운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선으로 운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게 처지는 게, 예, 좀 덜 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 우선 잘 모르시겠다. 그냥 해보세요. 예. 하다 보면은, 왜 이 사선 운봉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용접사들은 어떤 구조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가접되어 있는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내가 운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부터 작업을 해야 될지 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필렛을 해볼 건데, 각목을 맞추기 위해서 원패스를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 한 줄, 위에 한 줄에서 총 3번의 용접을 완료하겠습니다. 각장은 10mm로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프 필렛인데요. 네. 이게 사상을 좀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용접될 부위 좌우로, 그러니까 한 50mm 정도씩 그라인더질을 해요. 그라인더를.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라인더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피막을 벗기기 위해서. 네. 피막을 벗겨야만 용착도 잘 되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 페인트가 묻어 있다. 용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더러운 걸 제거한다. 그래서 더러운 걸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합니다. 얘도 이제 그 각장 강목을 맞춰서 용접을 해야 되고요. 1차로 얇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투페스로 해서 총 3번을 용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도 각도 중요합니다. 각도. 얘도 뭐 이제 이게 90도니까 이제 45도에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판하고 이 파이프 두께를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돼. 파이프는 얇은데 철판이 두꺼울 경우에는 1대1 녹이게 되면은 파이프가 빵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는 철판에 따라서 이제 용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철판은 9mm 짜리고 얘는 지금 한 7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녹여서 용접을 하겠습니다. 자, 필렛, 파이프 필렛이죠. 필렛이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45도도 있고, 뭐 이런 자세도 있고, 바닥에 놓은 이런 자세도 있고, 지금 이런 자세로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차 얇게 한번 용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재 두께에 따라서 이제 또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비드, 그러니까 각장이 뭐 표인 비드가 2줄일 수도 있고 3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줄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처음에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은 가장 편한 자세에서 우선은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배운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장은 이제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우선은 뭘 하나라도 잘 해야 돼. 그래야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차 용접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파이널 비드 한번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위보기 파이프 필렛. 아, 이거 어렵죠? 네. 위보기 용접하다가 막 용융이 밑으로 흐르고 위에 막 언더컷 생기고 막 이래갖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크로 위보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요즘은 다 CO2, FCW로 이제 용접을 많이 하고, 또 틱으로 또 많이 하고요. 그죠? 네, 피복 아크로 위보기 할 정도면 겁나게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도 뭐 이런 게 변화무쌍합니다. 예, 얘도 이제 사선 운봉을 하고요. 예, 위아래로 운봉해서는 뭐 멋진 용접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또 사선 운봉,
톱니바퀴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1차를 강목을 만들기 위해서 1차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표면 미드를 두 줄로 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이복이 비드 한 줄로 이렇게 완료해봤습니다. 자, 파이프 45도 필렛입니다. 45도 필렛. 이런 거 많이 어렵죠? 자, 여기 요거는 어떻게 떼우냐면 반 이렇게 올리고 아래서 6시 부위에서 12시까지 반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6시에서 9시 지나서 12시까지 이렇게 반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반 올리고, 이쪽에 시작해서 이쪽으로 반 올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부 6시 부위에 융착이 잘 돼야 되고, 이제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대회 출신들은 이런 거 용접할 때 여기 아래에다가 한 10mm 정도 가접을 해주고 그라인더 가공을 해준 다음에 용접을 하면은 내가 용접을 조금 잘 못했어도 뭐 물이 새지는 않겠죠. 어쨌든 간에 가접할 부위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 그냥 아무데나 막 가접을 하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선 운봉을 합니다. 사선 운봉. 톱니 모양식으로 이렇게 운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진행각과 작업각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아크를 일으켜갖고 끌고 와오면서 위에 붙이고 내려주고, 위에 붙이고 아래에 붙여주고, 위에 붙이고 아래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봉을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봉을 하셔야 이게 FM 운봉입니다.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운봉이나 자세 위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편한 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품질에 문제가 안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1차를 얇게 한번 깔아주고, 강목의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목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드의 크기는 넓어졌는데 가운데 부분이 너무 얇으면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1차를 깔아주겠습니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링을 해서 좌우로 크게 펴주면서 용접을 하는 거죠. 자, 영상 보시고 용융풀을 잘 보시면은 제가 머무르는 것들이 보여요. 보시고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